안녕하세요. 화상원의 홍일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서울해생법원 2021 간담회에서 나온 판사님이 발표하신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파산 절차 폐지 전 혹은 종결 전에 면책을 먼저 선행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뭐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제 견해는 실무상으로 선행 면책을 했는데 채무자의 어떤 협조를 기대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채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파산 절차, 환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애를 먹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은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좀 사안을 선별해서 부인권 행사 대상을 일단은 좀 제외하고 뭐 단순 매각 부동산이나 뭐 상속재산 지분 등기 이걸 매각하는 절차, 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경매와 관련된 절차 이런 데서 먼저 과감하게 선행 면책을 하고 이후에 이제 뭐 채무자가 허위 진술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안 해서 뭔가 그게 사후에 밝혀졌을 때는 바로 면책 취소로 대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거는 일단은 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 오히려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와 연관돼서 채무자가 형사처벌에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모해서 그런 경우에까지 쉽게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아서 선행면책을 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를 나쁜 저거를 좀 조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사건을 선별해서 기준을 정해서 일단은 풀 수 있는 것만 좀 풀자. 과감하게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보완됐을 때 그거를 사전에 좀 뭐 증거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면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선행 면책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의 혁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종엽 이 부장님이 쓰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제기. 판사님 성함이 뭐였죠? 이종엽 판사님이었나? 다시 한번. 이정엽이군요. 이종엽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의 혁신, 문제의 제기. 송달 지연으로 파산 면책 사건이 지연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지난달에 채권자가 뭐 한 20-30명 되는데 10명이 송달이 안 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예납금도 거의 한 150, 200에서 300만 원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0개가 송달이 안 돼서 그 이후에 대책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뭐 전화번호라든가 계좌번호 이런 걸 빨리 사실조회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참 심각하죠. 송달 지연으로 파산 면책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요.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송달료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왜? 채권자 송달 비용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파산에서는 파산 신청 사건하고 면책 신청하고 이제 합산해서 이제 계산되는데 35,000원에서 4만원은 저는 이제 4만원을 곱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5명이면 한 20만원 정도 준비하라 그럽니다. 10명이면 한 35에서 40 정확한 게는 이제 뭐 37만 6,5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좀 4만원 정도 곱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70명이면 47에 28
한 250에서 280 정도 나오죠. 70명, 뭐 138명, 300명의 경우도 있고요. 300명이면 송달료만 1200만 원이에요. 우편 요금만. 엄청나죠. 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소형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개인 채권자의 경우 통신사에 사실 조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를, 그쵸, 이 알뜰폰 사업자를 잘 알지 못해서 여러 번 사실 조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쵸. 이 알뜰폰 쓰면은 상당히 추적이 쉽지가 않죠. 이 알뜰폰은 결국은 이제 좀 찝찝한 자기 어떤 신상이나 소재를 그런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부업체에 바지 세워놓고 이동통신 3사의 전화를 안 쓰고 SKT, KT, LG 플러스 3개잖아요, 우리나라 사업자가. 그때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휴대전화를 쓰죠. 그런 거는 이제 사업자가 일종의 하청업체죠. 그래서 사실조회를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언을 하는 게 뭐냐면, 금융회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어떤 업무협약, 거기에 관리하는 대부업체 포함해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파산면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는 방법.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개인 워크아웃은 전자송달로 한답니다. 이 경우 송달과 관련한 법적 효력이 문제되나 송달 영수증을 일률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70% 정도의 송달료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부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개인 채권자들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하지 않는 대부업체, 뭐 일종의 무자격 대부업체라고는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자격이 있어도 아예 난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비가입 대부업체. 파산 채권자 목록을 기재할 때 휴대전화를 기재하도록 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채권자들이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에는 SNS나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파산 신청 사실 및 재판 안내서 등을 전송합니다.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이 대표적이겠죠. 왜냐면 휴대전화하고 연동이 돼서 카톡이 뜨죠. 그래서 아니면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파산 신청서 및 신청사실 및 재판 안내서 등을 전송하고요. 채권자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가끔 발견되죠. 휴대전화의 SNS나 메시지를 통해 파산 신청서 등을 전송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지를 전자적으로 받는 방법. 채권자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통신사의 가입자 등록 주민번호 및 주소 사실조회 같이 신청하도록 안내. 이 경우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주소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유로 기재하도록 하여 채권자의 주소 정보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무자 회생법 규정은 왜 있냐면은 면책, 파산 절차가 진행 중에 선행 면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보겠습니다. 556조에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부터 파산 선고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간주 면책 신청을 하고 있죠. 지금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 확정 또는 파산 종결이 결정이 있는 때는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제를 이미 행하지고 있던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된다. 면책 기각의 사유 있고요. 면책 허가. 다음에 비면책 채권 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배당을 제외하고는 이제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이 취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이제 면책 취소의 직권으로 혹은
파산 채권자의 신청으로 면책 취소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산 채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데 파산 채권자가 면책 취소를 신청해야 되네요. 직권으로는 못했네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인 파산 재판 관제 실무에 관한 5가지 소고,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달에 관한 어떤 문제점과 새로운 방법, 아이디어를 한번 부장판사님이 제언한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고, 향후에 이제 그 채무자들의 송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등록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자들한테만이라도 전자적 송달로 해서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절약하고요. 우편요금이 지금 5,200원인가 그러잖아요. 지금 상당히 비싸죠. 이제는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